법적인 문제, 여러분들 강신업 변호사님 잘 아시죠? 예, 이거 우리가 이거 법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신업입니다. 거짓말쟁이, 오늘은 이제 거짓말쟁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한 거에 대한 단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했다. 이거를 심판하는 겁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을 꼬리 자르기 한 것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백현동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대장동의 이 공범이고 주범인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백현동 아파트에 그야말로 그 엄청난 비리, 여기 주범이 바로 자기인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먹으려고 한 그런 천함, 아주 무도한 거짓말이다. 이걸 이제 오늘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럼 오늘 어떻게 판결이 나야 되는가? 일단 사법부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어떤 외적 영향력을 받지 말고 심판해야 합니다. 판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오늘 징역 1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징역 1년, 적게 나온다면 8개월이 나올 것이고 좀 많이 나온다면 1년 2개월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검사가 말이죠,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징역 2년은 그냥 구형한 것이 아니고 법정 양형 최고형입니다. 법정 양형 최고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과 같은 경우에 2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검사가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판례를 계산하고 법을 계산하고,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자기가 수사한 사실과 그리고 법과 판례와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2년을 빼낸 겁니다. 그러면 검사 생각 다르고 판사 생각 다를 수가 없어요. 법조인들은 사실은 말이죠, 법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아니면 개인적 목적으로 달리 계산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지가 보는 법정이 다른 법정이고 지가 보는 판례가 다른 판례일 때만 다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판사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판사는 양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요. 이것이 판사의 재량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사형을 갖다가 5년 이상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양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택할 수도 있고 사형을 택할 수도 있고 징역 20년을 택할 수도 있는 이 판사의 재량권이 있어요. 그 판사의 재량권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그의 50 내지 60%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김혜경이가 검사의 구형량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의 절반인 150만이 나왔다. 그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럼 오늘도 말이죠, 검사가 2년을 구형했는데 쓸데없이 말이죠, 무죄를 판단한다거나 검사가 2년을 구형했는데 쓸데없이 80만 원을 선고한다면 이거는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시정 잡배가 그러면 재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판사가 원래가 좌파 판사여서 처음부터 검사가 얘기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판례에도 관심이 없고 법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이재명 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재판을 하고 무죄를 때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아주 이상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판사가 말이죠, 외적 영향력을 받아서 옛날에 권순일처럼 50억 클럽처럼 말이죠, 설사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내가 대법원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은 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80만 원이 나오는 것도 무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80만 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공직선거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당대표가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날아가고 대통령 후보가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99만 원을 때린다면 이것은 무죄를 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누가 80만 원이 나온다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더구나 그것도 우리 국힘의 국회의원이 그따위 소리 했다 그러던데, 그거는 벌써 이재명한테 줄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힘이라고 하는 자들이 벌써부터 이재명한테 줄 서고 벌써부터 말이죠, 속으로 간첩질하고 이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 국힘이 걱정이 많죠.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제가 김건희 여사를 잘 알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압니다만, 한동훈이가 지가 법무장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특별히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신혼생처럼 여겼기 때문에 법무장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강신업을 법무장관 시켰다면 못하겠습니까? 그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래도 지가 검사를 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 20년 동안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믿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믿고 시킨 것을 갖다가 등에 칼을 꽂으면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그만하고 오늘은 이재명이를 조져야 되니까 국힘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이재명 반드시 징역 1년, 적어도 징역 8개월을 받아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서울 이제 고등법원에 가고 대법원에 갈 때까지 절대 우리가 경각심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이죠, 오늘 이재명이 구속되는 날까지, 설사 오늘은 법정 구속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구속되는 날까지, 그리고 정계에서 은퇴되는 날까지 힘을 합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제명아 깜빵 가자! 제명아 깜빵 가자! 제명아 깜빵 가자! 고맙습니다.